자, 이제 부교재 지문을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12과 지문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유닛 12에 대한 지문들 공부하기 전에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는 우선 첫 번째, 우리 아까 전에 그 부교재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유형 분석하면서 같이 어떤 부분 챙겨야 된다라는 부분 봤었죠? 반드시 여러분들 먼저 내용부터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내용적인 부분들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선 등장인물이 여기 줄 베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의 특징은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에 영감을 받았고, 언제? 미래 세계 핵심입니다. 미래 세계에 벌어질 모험들에 관련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의 업적은 이거예요. 기술 진보가 현실화되기 이전의 핵심,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술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이 가장 잘한 건 뭐냐면 무언가 업적이 있는데 그 어떤 기술이 미래에 생겼어.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그 기술이 생기기 전에 이미 벌써 소설에 적어뒀다. 그게 이 사람의 업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업적이 그럼 몇 개가 있나 봤더니 4개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 소제목들에 해당하는 부분들 중요하니까 이 부분, 신비의 섬, 인도왕비의 유산, 이 각각 4개의 특징들 다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구에서 달까지 시간 중요하니까 확인하시고요. 1969년 아폴로 11호 달 탐사 임무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달을 여행하는 사람을 묘사했고요. 우주 캡슐의 크기, 시간, 그리고 무중력 상태를 정확히 묘사했고요. 최초의 성공적인 달 착륙과 관련된 우주선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될 걸로 예견함. 장소까지 맞췄다 이거죠. 해저 2만리 1867년 잠수함을 묘사했습니다. 전쟁과 과학 연구를 위한 잠수함의 사용을 예견했고 원자력의 실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자, 이거를 어디에서 한 거라고요? 소설 속에서 한 겁니다. 신비의 섬은요, 수소 동력 자동차의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인도 왕비의 유산은요, 폭탄과 독가스가 수백 명의 사람을 살상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보인 것과 같은 종류의 공포를 예측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소설들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 대체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었는데 기술의 어두운 면도 함께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문단. 줄 베른의 과학을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낙관론과 비관론을 어떻게 했다? 혼합했다. 너무 낙관적이지만도 않았고 너무 비관적이지만도 않았었던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섞어서 독자들에게 제시하려고 노력했고 줄 베른의 헌신이 없었다면 공상과학의 명작들은 없었을 거다라고 주문하고 있네요. 자, 그럼 주제. 자, 우리가 주제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제목이죠, 사실. 줄 베른 소설에 나타난 미래 모습이라고 해서 The Future of Jules Novel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목 문제 혹시 모르니까요. 이거에 대한 영작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끌어올려 놓으셔야 돼요. 자,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천천히 같이 한번 해석해 볼 거고요. 해석과 함께 문법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상과학 소설 우리 팬들은 간주합니다. 이 사람을 이거로써 자, 공상과학 소설의 팬들은 생각하는데 줄 베른을 과학, 공상과학 소설의 아버지로 여긴대요. 자, 산업혁명 기간에 1828년에 태어난 이 사람은 줄 베른은 목격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기술의 탄생을 목격한 거죠. 이러한 혁신들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또 PP 나오네요. 그는 시작했습니다. To write 쓰는 것을 소설을 쓰는 걸 시작했대요. About exciting adventure
흥미있는 모험에 대해서 소설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In futuristic world, 미래 세상에 대해 미래 세상에서 흥미있는 모험에 대한 소설을 쓰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끊고요. 자,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거는 여기에 보면 자, many new technologies 있죠? 요거가 such innovations 요거랑 같은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 문법적인 거 확인해 보면 born 나왔으니까 ing 반대복이 안 되는 거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또 여기 inspired에서 ing 안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during은 for가 안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 아까 전에 봤었던 문제 유형 중에서는 문법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다고 한올고등학교에서 문법 문제를 아예 안 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되는 문법들은 봐 놓으시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 투비는요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창의성은 뭐 했냐면 사로잡았습니다. 독자들의 상상력을. 그리고 그는 되었어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번역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엄청나게 많은 번역을 한 작가가 된 겁니다. In the world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첫 번째는 아니네요. 두 번째네요.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확인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Second most translated author 되는 거죠. 자, 이어서 가볼게요. 아마도 그의 가장 인상적인 업적은 뭐냐면 그가 그의 생각을 묘사했다는 겁니다. 많은 기술 발전들을 long before, 오래 전에죠. 그것들이 현실이 되기 오래 전에 그 기술 개발에 대한 생각을 묘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이 이제 이 지문 속에서 조금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업적 중에 핵심이 이미 발생되어졌어, 현재에는. 근데 그게 과거에 이미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번 문장 속에서 중요한 문법들 한번 볼 거 확인해 보면요. 자, 어디 보면 되냐면 여기에 보면은 that 이것은 what으로 쓸 수 없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long before 요거 하나 확인하세요. 오래 전입니다. 그들이 현실이 되기 오래 전에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의 내용 요렇게 잡고 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문장으로 이어가 볼게요. 자, in his 그의 1865년 소설에서 지구에서 달까지 이 사람은 묘사했습니다. 한 남성을 여행하는 달로 in a manner는요. 뭐뭐의 방식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방식이냐면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해요.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달에 여행하는 남자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뭐와 거의 동일한 방법이냐면요. 1969년과 뭐뭐와 동일한 방식이죠. 1969년에 달 탐사, 아폴로 11호의 달 탐사와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달을 여행하는 남자를 묘사했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상상했는데 그 캡슐 우주선의 그 캡슐의 사이즈와 그리고 거의 정확하게 뭐 했냐면요. 추정했는데 여기까지 우선 끊고 그리고 사이즈를 상상했고 그리고 그는 거의 추측했는데 무엇을 추측했냐면 가주어 나왔고요. 약 3일이 그것은 3일이 걸린대요. 뭐가? 자, 요거 to get to the moon
달에 가는 것이 진주어입니다. 이거. 가는 것이 would take 3 days. 며칠 걸린다? 3일이 걸린다는 것을 추정했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근데 어떻게 추정했냐면 아주 정확하게. 여기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이 사람이 소설을 쓰면서 예측했다고 한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 것들이 있는데, 자, 우선은 여기 traveling ing 확인하시고 ed 안 된다. 그리고 in a manner 확인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imagined 그리고 estimated 병렬 확인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다 병렬 구조로 쓰였구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대자리에 왔을 수 없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원래 이게 get이 고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달로 get 한다라는 것인데 get이 가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석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는 사실은 이제 신텍스가 되겠죠. 신텍스 빌더만이라도 한 친구들은 이제 get의 형식별로 다양하게 해석되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신텍스 하라는 거고요. 선생님이 이번에 이제 조금 빠르게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 어렵거나 잘 못 따라오는 친구들은요. 제발 겨울방학 때 우리가 공부 방향을 잡고요. 어휘 암기랑 신텍스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한올고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많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 여기 해석 잡고 내용 잡고 문법 잡는 거 최대한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정 안 되겠으면 우리가 이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그럼 한번 계속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빨간색으로 바꾸고. 자, without knowing the effects of zero gravity.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는 뭐냐면 무중력 효과죠. 무중력 효과를 아는 것 없이 그러니까 무중력, 중력이 없다라는 그 효과를 몰랐다. 모른 채로 이 사람은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무중력을요. in space 우주에서. 대단한 사람이죠. moreover 더욱이 그는 예측했는데 무엇을 예측했냐면 그 우주선이 그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측했대요. The first successful moon landing. 자, 다시 볼게요. 그 우주선인데 어떤 우주선이냐면 자, 여기 지우고 자, 여기 PP가 요 주어 꾸미는 거네요. 그쵸? 어떤 우주선이냐면 연관되어진 첫 번째 성공적인 달 착륙과 연관된 우주선이 발사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어요. 어디에서?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장소까지 맞춘 거야. 장난 아니지, 그지? 1867년 이 사람은 시작했습니다. 쓰기로 2만 개의 해저 2만 리 해저 2만 리라는 소설을 쓰는 것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그는 묘사했습니다. 잠수함을 묘사했어요. 여행하는 전 세계를. 이해 갔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문법 한번 정리하고 시험 출제 포인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동명사 노익 나온 거 그리고 준동사의 특징 형식을 갖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moreover 연결사라든가 순서나 삽입 기점 될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that, what으로 못 바꾼다는 것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involved, ing 안 된다는 것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be launched 라는 표현 수동으로 쓰인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거는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요. 숫자로 이제 시기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867년, 1865년
시간의 흐름상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전개에 따라서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 문장 같은 경우는 외워야 돼요. 뭐냐면 요거 In which he describes some might traveling around the world. 이렇게 좋습니다. 요건 서술 포인트로 한번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문장인데요. 요건 이제 암기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In the story. 스토리에서 베르는 예측했습니다. 어떠한 잠수함의 사용을 예측했고요. 전쟁이나 과학적인 그러한 그 연구를 위해서. 그리고 뭐 했냐면요.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어디에서? 그 핵, 뉴클리어 파워. 우리가 이제 그 원자력의 이걸 뉴클리어 파워를 뭐라고 하냐면 원자력이라고 하죠. 원자력의 가능성을 힌트 암시하다. 자, 이것도 병렬 구조 하나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predict와 힌트가 같이 병렬로 쓰였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은 베르는 심지어 또 상상했어요. 상상력이 참 풍부한 사람이야. 무엇을 상상했냐면 그의 소설 이 신비한 섬에서 수소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의 feasibility 무엇을 가능성을 상상했습니다. 이거 가능성이네요. 요런 단어들이 이제 조금 되게 선생님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어휘로 사전적 정의 찾은 다음에 그 영어 문장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찾아라 라고 하면은 이 단어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힌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암시하다인데 암시하다라고 잘 안 쓰잖아요. 예, 그리고 대부분 동사류를 그리고 명사류 요런 애들을 이제 사전적 정의에 대한 단어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가 이제 그 보기에 제시된 거 있잖아요. 그거 해석 잘 하셔서 문제 맞추면 됩니다. 진짜 신중하게 천천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력들 잘 해석 적용해보면요. 또 이제 풀리는 문제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레 겁먹고 문제 안 푸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것만 조금 우리가 조심하면 더 점수 좋게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어서 이제 문장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 베른의 소설의 대부분이 이제 옵티미스틱이니까 낙관주의적일지라도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해서 베르는 또한 보았는데요. 어두운 면, 그 기술의 어두운 면도 보았다고 합니다. 자, 그의 소설 이 뭐냐냐 인도 왕비의 유산에서 그는 또 예측했습니다. 어떤 한 종류의 그러한 공포를 이제 예견했습니다. 보여지는 2차 세계대전에서 보여지는 공포를 이제 예측했는데 이러한 것은 폭탄과 그리고 독가스가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것들을 예측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면도 예측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도 똑같은 문법적인 표현으로 이제 나오는데 색깔이 다르네요. 똑같은 문법적 표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밑줄치고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법으로 같이 한번 올라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이제 마지막 작품이네요. 그쵸? 인도 왕비의 유산이 아니라 이게 지금 뭐냐? 신비의 섬이잖아. 신비의 섬 뒤에. 그 베르네 소설의 대부분은 옵티미스틱. 이것도 키워드 단어죠. 그죠? 어휘. 낙관적일지도 몰라도 그 미래에 대해서 베르는 또한 여기 또 삽입 순서 또한 보았습니다. 다크사이드 면을 보았죠. 기술에. 그의 소설 인도 왕비의 유산이라는 것에서 그는 예측했는데 어떠한 공포의 한 종류를 예측했습니다. seen, ing 안 되는 거. 2차 세계대전에서의 보여지는 공포죠. 폭탄과 그런 독가스들이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이는 얼마나 지금 끔찍합니까?
자, 이어서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결론 납니다. 대체로 이제 마무리 짓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순서라든가 또 삽입 기점 될 수 있겠죠. 대체로 이 사람은요, 보여줬습니다. 엄청난 힘이죠. 그 예지력에 대한 엄청난 그러한 힘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의 독자들에게 그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에 대한 섞임을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뭐뭐와 연관해서 어떻게 과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해서, 자, in relation to 뭐뭐에 관하여 어떻게 과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핵심 키워드 단어 낙관적이고 비관적인 것의 혼합을 그들의 독자들에게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엔드 나오면 병렬 구조 확인해야죠. 오케이. 요거 병렬 구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문장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ver time 시간이 흐르고 그의 작품들은 개작되었습니다. 텔레비전 시리즈, 극장 시리즈, 영화로 엄청나게 많이 개작되었습니다. Without his contribution to the genre, 그 장르에 대한 헌신이 없었다면 공상과학 영화 이런 것과 같은 스타워즈나 이티와 같은 공상과학 영화들은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는 마지막에 동사주 이 부분만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have been adapted 확인하시고 never have been created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이 방금 전에 내용 정리해준 부분과 이제 지문 속에서 활용된 어휘라든가 순서 삽입 그리고 좀 중요한 문장들에 대한 표현들 암기하는 것들 이제 확인한 것들은요 복습 반드시 꼭 하시면서 확인하시고요.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충분히 쉽게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만큼 우리 학생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 반드시 꼭 성적 향상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은 그 다음 지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